4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총 4개의 문자가 있는데 1하고 1이 똑같은 게 포함되어 있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씁니다. 4팩토리얼을 똑같은 것의 개수 2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4 곱하기 3을 계산해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A하고 B는 배반 사건이고 P, B, C는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여사건이죠. 1에서 P, B를 빼가지고 계산을 해야 하고요. 문제에서 던져준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P, A, C가 6분의 5라 그랬어요. 자, P, A, C는 여사건이니까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됩니다. 이 녀석이 6분의 5가 되고요. 이항을 하면은 PA가 6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합사건이 나와 있네.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A와 B가 공통으로 일어날 확률은 빼주면 됩니다. 얘가 4분의 3이라는 얘긴데, 문제에서 A하고 B가 배반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곱사건이 공사건이 되어서 확률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우린 PA가 6분의 1이라는 걸 압니다. 얘가 6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 자, 둘이 더해가지고 4분의 3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럼 PB가 얼마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PB는 4분의 3에서요. 여기 있는 6분의 1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니까 빼면 되죠. 통분을 했더니 12분의 9에서 12분의 2를 빼야 합니다. 계산하니까 12분의 7이라고 나오고 PB가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여기에 입력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죠. 1에서 12분의 7을 갖다가 빼가지고요. 12분의 5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6제곱의 개수는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항 정리 전개식에서요. R번째 항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 봤더니 OCR에 x제곱의 r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의 5 마이너스 r제곱입니다. 자, 요거 지수법칙 쓰면은 OCR에다가 x2r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5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x 6제곱의 개수가 궁금하다라고 합니다. x의 지수를 6으로 맞출 거예요. 그럼 r이 얼마가 되어야 하나 봤더니 r이 3이 되어야 합니다. 3을 대입을 한번 해보자. r 자리에 3을 대입을 해봤더니 5c3 곱하기 x 6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x 6제곱의 개수니까 곱해진 애들을 계산을 해주면 되죠. 5c3은 계산하면은 10이라고 나오고 마이너스 2제곱은 4라고 나오니까 그 둘을 곱해서 4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문자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자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답니다.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문자 B가 한 개만 포함된 문자열이 선택될 확률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는 사건을 이렇게 A로 잡고요. 문자 B가 한 개만 포함된 문자열이 선택되는 사건을 B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문장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이거나 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A 합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곱사건 일어날 확률은 갖다가 제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랑 얘네들을 계산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죠. 자, 그럼 우선 PA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어 있어야 돼. 자, 문자 A가 4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A가 하나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A가 이렇게 첫 번째 자리에 갈 수도 있을 거고 또 A가 두 번째 자리에 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 A가 세 번째 자리에 갈 수도 있을 거고 A가 네 번째 자리에 갈 수도 있죠. 자, 그럼 만약에 A가 맨 첫 번째 자리에 왔다. 그때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는 B, C, D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 B, C, D 세 가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세 가지입니다. 전부 다 곱해서 27가지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B, C, D 세 가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27, 얘도 27, 얘도 27입니다. 27이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108가지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경우의 수를 카운트를 한 건데 우린 지금 확률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분모에 뭐가 가야 하냐면은 분모에는 4의 4제곱이 와야 합니다.
분모는 전체 경우의 수잖아요. 4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락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 전부 다 곱해가지고 4의 4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 B도 마찬가지로 해볼 건데 얘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자가 바뀐 것 뿐이에요. A가 B로 바뀐 것 뿐이야. 그래서 여기를 B로 바꾸면은 얘가 B가 되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니까 P, B도 마찬가지로 4의 4제곱분의 108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PA가 4의 4제곱분의 108이고요. PB도 똑같은 방법으로 4의 4제곱분의 108이에요. 자, 이제 곱사건을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있는데 이 네 자리 중에 A하고 B가 이제 동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A가 문자 한 개만 포함되면서 B도 문자 한 개가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개 중에 A하고 B가 어디에 들어갈지 골라야 돼요. 그래서 총 4자리 중에 A하고 B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 A하고 B는 다른 거니까 여기선 조합 C가 아닌 순열 P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 곱하기. 자, A하고 B가 자리를 찜했으면 나머지 두 자리가 남잖아요. 이 두 자리에는 C하고 D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CD 2가지, 이 자리에 CD 2가지 해서 4가 들어가야 합니다. 얘 계산을 하면은 4, 3, 4를 곱하니까 48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확률이에요. 이건 경우의 수를 계산한 거고 확률이니까 4의 4제곱분의 48이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A와 B 합사건을 내가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4의 4제곱분의 구해놓은 이제 108 더하기 108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48을 빼면 되는 거죠. 4의 4제곱분의 계산을 하면은 168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약분을 좀 진행을 할게요. 4, 4, 4, 4로 쪼개주고 4로 약분을 합니다. 42 2로 약분이 되죠. 2랑 21 다 곱하니까 32분의 2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탁자 위에 놓인 4개 동전에서 다음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4개 동전 중에 임의로 1개 동전을 택해가지고 한번 뒤집는다라고 했어요. 자, 처음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래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3개 동전이 이렇게 앞면을 보이도록 1개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시행을 5번 반복한 후에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라고 했어요. 이거 조건부 확률이죠.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자, 둘 다 앞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래, 전부 다, 넷 다 앞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넷 다 뒷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조건부 확률이니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각각 사건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자, 여기 때 앞에 있는 요 문장을 갖다가 A라고 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있는 사건,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묻고 있는 거 A가 일어났을 때라고 했으니까 A가 바 뒤로 가야 하고요. 결국에 물어본 게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확률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B가 앞으로 옵니다. P, B바 A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얘를 계산할 때에는 PA분의 P, B 교 A로 변신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있는 분자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P, B 교 A 얘를 먼저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면서 모두 앞면이 보일 확률.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으면서도 그게 전부 다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시행 5번을 딱 반복을 했을 때 넷 다 앞면을 보고 있을 확률 얼마냐? 좀 방금 언급드렸던 거를 이제 문장으로 좀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시행하여 넷 다 앞면을 보고 있을 확률, 보일 확률은 얼마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동전 4개가 있는데 각각의 동전에다가 일단 이름을 좀 붙여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전은 이렇게 1번, 얘 2번 동전, 얘는 3번 동전, 얘는 4번 동전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부 다 앞면을 보이려면은, 자, 1번 동전은 5번 뒤집었을 때 짝수번 5번 중에서도 짝수번 뒤집어줘야 하죠. 그러니까 한 번 뒤집는 순간 뒷면으로 바뀌잖아. 또 뒤집으면 앞면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면을 보고 있으려면은 짝수번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짝수번 뒤집어야 하고, 자, 2번도 마찬가지. 앞면을 보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앞면을 보려면 짝수번, 3번도 짝수번.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뒷면을 보고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앞면을 보게 하려면은 홀수번 뒤집어줘야 해요. 4번은 홀수번 뒤집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1, 2, 3, 4번 중에 4번만 좀 특이하잖아요. 다 짝수번만 뒤집으면 되는데 얘 혼자 홀수번 뒤집는 거잖아. 네, 그래서 4번 홀수번인데 얘가 한 번만 뒤집는 경우, 자,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한 번만 뒤집었을 때는 나머지 애들은 짝수번만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지. 맨 처음에 4번을 뒤집고 그 다음에 뭐 1111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4를 먼저 뒤집고 2222 4 3333 이런 방법이 있죠. 자, 또 4하고 1122 4하고 뭐 1133 4하고 2233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는 이렇게 딱 한 번씩만 뒤집고 나머지 숫자들은 이제 짝수번만 뒤집게끔 1 4번 뒤집고 2 4번 3 4번, 그다음 1 2번에 2 2번 1 2번에 3 2번 2 2번에 3 2번 이런 식으로. 자, 얘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일단 각각 뒤집을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4개 중에 랜덤을 해가지고 하나를 뒤집는 거잖아. 1번이 뒤집을 확률 4분의 1, 2번을 뒤집을 확률도 4분의 1, 3번을 뒤집을 확률도 4분의 1, 4번을 뒤집을 확률도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1의 5제곱이에요. 4분의 1의 5제곱인데 얘네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41111 뭐 14111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 일렬로 배열하는 것도 카운트를 해줘야 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요. 총 5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5제곱 곱하기 5라고 나오게 되고요. 얘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죠. 그 다음 요 녀석 봤더니 얘 4분의 1의 5제곱에다가 5팩토리얼을 갖다가 1이 2개, 2가 2개 있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 결과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5팩 나누기 2팩, 2팩 얘를 계산을 하면은 30이죠. 4분의 1에 5제곱 곱하기 30 얘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4분의 1에 5제곱에다가 5가 3개, 30이 3개 있는 거니까요. 105가 와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 끝났어요. 네, 이제 4번을 1번 한 번만 뒤집는 경우가 끝났고, 자, 그 다음 4번을 홀수번이니까 3번만 뒤집는 경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4를 3번 뒤집습니다. 444에다가 나머지 이제 숫자들은 짝수번 뒤집어야 하니까요. 올 수 있는 게 44411, 44422, 44433 요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확률 한번 계산해 봤더니 각각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얘가 총 5번 일어나야 하고요. 44411을 일렬로 배열해야 합니다.
그래서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요. 네.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10이라고 나옵니다. 10. 자, 그리고 얘네들 모양이 똑같죠. 444, 22, 444, 33. 3개, 2개, 3개, 2개. 모양 똑같습니다. 확률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다 더하면은 4분의 1의 5제곱에다가 10이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니까 30이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5번 뒤집는 경우 얘는 4, 4, 4, 4, 4 밖에 올 수가 없죠. 그래서 4분의 1에 5제곱 하고 순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한 가지 뿐이에요. 그럼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되지. 얘하고 얘하고 얘를 더하자. 다 더하게 되면은 얘가 바로 P 비교입니다. 네, 요 녀석이 4분의 1의 5제곱 곱하기 136이라고 나옵니다. 105에 30에 얘는 1이 생략되어 있죠. 4분의 1의 5제곱 곱하기 136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얘 계산했습니다. 지금 분모도 계산을 해줘야 돼. 분모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모 지금 PA잖아요. 분모가 PA인데 얘는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 A는 B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B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A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PA는 얘하고 얘하고 더한 건데 요 녀석은 지금 우리가 이미 구해놨고 요 녀석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아까 구해놨던 거는 여기 옆에다가 좀 적어 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는 이거죠. P, A, 교, B 여사건. 얘가 얼마인지 궁금한 겁니다. 자, 얘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A가 일어나면서 B는 일어나지 않아야 해요.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면서도 모두 앞면이 보이는 게 아니어야 돼. 모두 같은 면인데 앞면은 아니래. 모두 뒷면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죠. 5번 시행을 해가지고 전부 뒷면이 나와야 합니다. 전부 뒷면. 자, 뒷면이 나와야 해요. 그러면 1번은 몇 번 뒤집어야 하나 봤더니 앞면이 최종적으로 뒷면이 돼야 하니까 얘는 홀수번 뒤집어야 하고요. 2번도 마찬가지 홀수번, 3번도 마찬가지 홀수번이야. 4번 최종적으로 뒷면이 나와야 하니까 얘는 짝수번 뒤집어야 해요. 자, 그러면은 1, 2, 3, 4 중에 특이한 4번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짝수번이니까 4번을 빵번 뒤집는 경우, 그러니까 4번을 한 번도 뒤집지 않는 경우예요. 얘 그냥 가만히 내두면 계속 뒷면 유지하는 거잖아. 나머지 애들만 홀수번씩 뒤집겠다 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요런 경우가 있겠죠. 111 23 요렇게 1을 3번 쓰고 나머지 애들을 하나하나 쓰는 요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2, 2, 2, 1, 3도 있을 거고 3, 3, 3, 1, 2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얘 4분의 1이 5개 있죠. 각각 일어날 확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인데 순서도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순서. 요 녀석을 일렬로 배열을 해야 하니까 총 5개가 있죠. 근데 똑같은 게 3개가 들어있어요. 4분의 1에 5제곱에 120을 6으로 나누니까 20이라고 나옵니다. 나머지 애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죠. 다 더하니까 4분의 1에 5제곱 곱하기 6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짝수번이니까 2번 뒤집는 경우입니다. 자, 4번을 이렇게 2번 뒤집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애들 홀수번 뒤집어야 돼요. 홀수번 뒤집는다는 얘기는 최소 한 번씩은 뒤집어야 해요. 그래서 4, 4, 1, 2, 3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외엔 없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자.
4분의 1의 5제곱에다가 4, 4, 1, 2, 3을 일렬로 배열해야 돼. 5팩토리얼을 갖다가 2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120을 2로 나눴으니까요. 60이라고 나오죠. 4분의 1의 5제곱 곱하기 60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을 4번 뒤집는 거. 자, 근데 얘는 불가능합니다. 4, 4, 4, 4 이렇게 4를 4번 뒤집게 되면은 그 다음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자, 1번도 홀수번, 2번도 홀수번, 3번도 홀수번 뒤집어야 하잖아요. 얘네들 다 최소 한 번씩은 뒤집어줘야 하는데 올 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갖다 버리고 계산을 하면은 A는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얘하고 더한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5제곱 곱하기 120이라고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아까 계산했던 요거 끌고 옵니다. 4분의 1의 5제곱 곱하기 136, 얘는 4분의 1의 5제곱 곱하기 120이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4분의 1의 5제곱에 256이라고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 계산해야죠.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건 얘입니다. 우리 계산해 놓은 거 입력을 해봅시다. 자, PA 4분의 1의 5제곱 곱하기 256에다가 4분의 1의 5제곱 곱하기 136, 얘를 계산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다 사라지네. 사라지고 256분의 136 4로 나눠지죠. 64분의 34라고 나오죠. 그럼 또 약분돼요. 32분의 17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기에서 골라요. 32분의 17, 답 1번이 되겠습니다.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라고 합니다. 각각의 공은 흰 공 또는 검은 공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 2개를 꺼낼 확률을 P,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꺼낼 확률을 Q, 검은 공만 2개를 꺼낼 확률을 R이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P랑 Q랑 확률이 똑같다라고 해요. 이거 그렇게 4점짜리 치고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선은 흰 공의 개수, 흰 공 개수를 X라고 잡게 되면은 검은 공 개수는 이제 자연스럽게 총 40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X개가 있으니까 뺄셈을 해가지고요 40-X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P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확률이에요. 총 40개 중에 2개의 공을 꺼낼 건데 흰 공만 2개를 꺼낼 겁니다. X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겁니다. 자, 그 다음 Q. 자, Q는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를 꺼낼 확률이에요. 40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흰 공 X개 중에서 하나, 그 다음 검은 공 40-X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뽑을 거다. 자, 문제에서요 P하고 Q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얘하고 얘가 서로 똑같대요. 자, 둘이 같다라고 두는 과정에서요 40C, 이 40C 분모에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없애버리고 분자끼리만 똑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좌변 같은 경우에는 XC이니까 X랑 X-1이랑 곱하고 2로 나누고요. 우변에는 XC1, 요거 X죠. 그 다음 40-XC1, 얘는 40-X가 됩니다. 자, 좌변하고 우변에 둘 다 똑같이 X가 곱해져 있네. X는 0이 아니니까요. 나눠주도록 하고요. 좌변에 X-1만 남고 분모에 있는 2는 반대편 분자에 곱해줍니다. 자, 그럼 분배를 하니까 80-2X가 되고요. X가 들어있는 항은 좌변으로, X가 들어있지 않는 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X값을 찾아보면은 27이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X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에서는 60R, 검은 공 2개를 꺼낼 확률 R이라고 하면은 60R이 얼마인지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R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하면 돼요. 40개 중에 지금 2개 공을 꺼낼 건데 X가 27이니까 검은 공은 계산을 해보면은 13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3개 공 중에서 2개를 꺼내기만 하면 돼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13 곱하기 11을 2로 나눈 거고, 분모는 40 곱하기 39를 갖다가 2로 나눈 거예요. 똑같이 2 없애버리고 13하고 39하고 약분, 3하고 12하고 약분, 마지막으로 4하고 40하고도 약분을 이렇게 해주면은 10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60R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구해놓은 10분의 1에다가 60을 곱하기만 하면은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집합 X가 -2, -1, 0, 1, 2 이렇게 5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가를 한번 보시면은 라지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 더하기 fx가 라지 x의 원소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0, 그 다음 1, 그 다음 2 이렇게 x 값들을 하나하나 직접 입력을 해보면서 과연 이 함수 값들이 f-2, 또 f-1, f0, f1, f2 이 함수 값들이 과연 어떠한 조건에 만족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모든 원소 x라고 했죠. x가 맨 처음에 마이너스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가요 x의 원소여야 해요. 자, 근데 x의 원소는 이렇게 5가지 값들이 있죠.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또 요 녀석은 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가 1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가요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요, 요 맨 처음에 있는 얘부터 계산을 해보면 f-2는 0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f-2는 1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얘를 따라가면은 f-2는 2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요대로라면 f-2가 3도 가질 수 있고, 요대로라면 4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자, 문제에서 이 함수의 공역 x라고 그랬죠. 가질 수 있는 함수 값들은 이 안에서만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 5가지 값들 중에서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함수 값들이 이 x에 포함되지 않는 3, 4 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다가 버립시다. 이거 필요 없어요. 네, 없애버리고 f-2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얘네 3개 뿐이다. 자,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이요 x의 원소여야 해요.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우변으로 하나씩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f-1이 마이너스 1, 빵, 1, 2, 3 이렇게 5가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공역에 해당하지 않는 원소 3은 갖다가 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값을 가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x가 0일 때, 자, x가 0이라면은 0 더하기 f0이 라지 x의 원소가 됩니다. 0 더하기는 뭐 무시해 버리고요. f0가 라지 x의 원소라고 합니다.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5가지가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네, 이렇게 5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x가 1일 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1 더하기 f1이 라지 x의 원소여야 합니다. 그럼 1 더하기 f1이 가질 수 있는 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1을 이항을 해가지고 마3, 마2, 마1, 빵, 1 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은 x의 원소가 아니죠. 얘는 갖다 버리고 이렇게 4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 마지막으로 x가 2일 때입니다. x가 2일 때 2 더하기 f2가요 라지 x의 원소여야 해요. 2 더하기 f2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마2, 마1, 빵, 1, 2 이렇게 5가지 값이 있습니다. 그럼 f2가 가질 수 있는 값 하나하나 이항해봤더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이렇게 5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은 라지 x의 원소가 아니니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질 수 있는 값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함수 값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뭐뭐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고, 이제 나로 넘어가면은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일 때 fx는 f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말이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또 요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또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또 얘는 f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우리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게 아마 3월 모의고사에서도 좀 비슷한 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거 중복 조합이죠. 우린 여기 이 값들이 각각 어떠한 값들을 갖는지 총 5개를 골라야 합니다. 총 5개를 골라야 하는데 여기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중복되는 게 나와도 돼. 그래서 중복 조합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얘만 생각하면 딱 중복 조합인데 우리 가조건하고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약간 어려운 거예요. 자, 우선 요 녀석을 갖다가 아래로 한번 데리고 가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가요 f-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1을 대입한 거보다 또 2를 대입한 거보다 각각 요 순서대로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f-2가 가질 수 있는 값 뭐뭐 있나 봤더니 아까 했던 거 0, 1, 2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0, 1, 2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0, 1, 2 f0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f1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마2, 마1, 빵1 f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2, 마1, 빵 요렇게 있습니다. 이게 5가지 값들 다 가질 수 있었다면은 정말 간단하게 풀리는데 각각 제한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1, 0이 못 오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 2가 못 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맨 왼쪽에 있는 애들이 숫자가 작잖아요. 맨 왼쪽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가지수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0이 오고 여기에 0이 오는 경우 0하고 마일이 오는 경우 0하고 마이가 오는 경우 1하고 0, 1하고 마일, 1하고 마이 이렇게 각각 00인 경우, 0 마일인 경우 총 9가지 여기 3개 있고 여기 3개 있으니까 총 9가지가 나오겠죠. 이 9가지 경우를 몽땅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가장 적은 f-2하고 f1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f-2가 0이고 그 다음 f2도 마찬가지로 0인 경우예요. 자, 이때는 f-1, f0, f1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나 봤더니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은 그 사이에 있는 애들도 다 0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하니까. 그래서 위치를 살짝 바꿔서 보면은 요 순서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0, 0, 0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얘는. 자, 다음은 0이 오고 그 다음엔 마이너스 1이 오는 경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를 만족해야 돼요. 우린 여기랑 여기에 뭐뭐뭐 들어가야 할지 여기에 뭐 넣고 여기에 뭐 넣고 여기에 뭐 넣을지 총 3개를 뽑아야 합니다.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만 3개를 뽑으면 돼요. 0하고 마이너스 1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2H 3가지입니다. 2H3. 자, 다음은 0하고 마이너스 2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애가 0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3H3으로 계산을 해줘요. 총 3개 뽑을 거고요. 몇 개 중에 3개냐면은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0, 마일, 마이 얘네 3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3H3인데 자, 주의해줘야 되는 게 요 자리 F-1이 있어야 하는 요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2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는 포함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2가 오는 경우는 제외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마이너스 2가 오는 경우가 뭐가 있냐 봤더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여기도 마이너스 2네? 아, 여기에도 다 마이너스 2밖에 들어올 수 없겠구나. 이거 한 가지는 제외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1이 오고 0이 오는 경우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이 오고 0이 오는 경우 1과 0 사이에 2개가 숫자가 있죠. 0하고 1. 그 2개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2H3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1하고 마이너스 1. 얘는 어떻게 될까 봤더니 이 녀석은 3H3 하면 됩니다.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는 1, 마일, 0 이렇게 3개 숫자가 있죠. 3개 중에 3개를 뽑자.
3H3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 그 다음 맨 끝에 마이너스 2인 경우, 자 1과 마이너스 2, 1하고 마이너스 2 포함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숫자까지 하면은 총 4개 숫자가 있어요. 4H3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도 아까 했던 부분 좀 주의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2가 못 와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2가 오는 요거 한 가지는 제외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2가 오는 경우, 2이면서 여기에 0이 오는 경우입니다. 자, 2하고 0 사이에는 끝값 포함을 해가지고 총 3개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뽑을 거다. 자, 근데 주의해줘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F1은요 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2가 오는 경우, 요거 한 가지는 제외를 해줄 거예요. 2가 오고 마이너스 1이 오는 경우, 자 이때도 마찬가지 총 4H3이죠.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4개 값 중에 3개를 뽑는데, 이 자리에 다시 그렇죠. 이 자리에 2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2가 오는 요거 한 가지는 제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경우가 있죠. 뭐가 있냐면 맨 왼쪽에 2고 맨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2인 경우, 자 이때는 5개 숫자 중에 3개를 고릅니다. 근데 여기서 요 자리에 마이너스 2가 오는 경우나 아니면 요 자리에 2가 오는 경우나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 마이너스 2가 오면은 얘네들 다 마이너스 2가 와야 해서 한 가지, 이 자리에 2가 온다면 얘네들도 다 2가 되어야 해서 요거 한 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2가지를 제외를 해줍니다. 자 이제 다 더해요. 계산을 해보자. 요거는 1, 2H3이네. 자 2H3은 C로 바꾸니까 4C3이고요. 계산하면 4. 얘는 5C3을 1로 빼야 하죠. 9. 얘 4. 얘는 10. 얘는 6C3에서 1을 빼야 하는 19예요. 얘는 9. 그 다음 얘 19죠. 그 다음 요 녀석은 7C3을 갖다 2로 빼야 하네. 7, 6, 5, 3, 2, 1을 갖다가 2를 빼줘요. 33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다 더해요. 1, 4, 9, 4, 10, 19, 9, 19, 33. 다 더해줍니다. 다 더하면 108이라고 나옵니다. 108.